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매우 안 좋죠. 이런 시장일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요 자료는 네,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블로그에다가 자료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글로벌 금융 및 주시장과 경제를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고율 관세 정책, 관세가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뭐 그냥 하나의 발언정 상태가 아니죠. 이건 지금 충격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죠. JP모건에서도 40%에서 60%까지 올렸고요. 위험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요 상태. 근데 이것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가 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 요거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도 함께 빠질 때, 요때는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가 발생합니다. 아직까지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닌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상태는. 예, 되게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 상태를 가정하고서 물론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우리는 지금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증권 지표 보시게 되면 다 폭락되잖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쌀 한 톨도 안 남았잖아요. 네, 글로벌 경제, 거시경제 구조적 변화. 지금은, 네, 이거는 경제학적 관점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다. 네, 투자 관점이에요. 뭐, 돈가치 TV가 주식 투자하는 방송이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은 무역전쟁의 시기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단기 불황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의 국면에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시행됐죠. 그래서 중국이 34%의 보복 관세로 전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조만간 유럽도 보복 관세 부과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관세율 최대 54%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에게 대해서. 네, 소비자 물가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자료는 다 공유해드렸어요. 그 블로그에다가. 지금 경제 일정 중에서 시간이 너무 없죠. 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 4월 10일 목요일 날 네,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4월 11일 금요일 날 PPI 지수 있어요. 물가 지표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4월 7일, 4월 10일하고 11일 요때. 네, 미국의 CPI, PPI,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과 정책 금리 정책 아이가 요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것도 경제 지표 보시면서 물가 지표 보시면서 또 물가 수입 물가 상 근데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요. 지금 관세 이슈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세 뭐 무역 전쟁, 보복 관세 그런 거 있는 거고.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런 관세로 인해서 뭐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뭐 소비자의 부담이 발생해 가지고 소비자의 부담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이제 물건이 덜 팔려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이제 4월 달하고 5월 달이 2분기거든요.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실적 발표는 거의 잘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겠죠. 아니, 반영이 된 부분은 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요번에 그나마 뭐 예상치보다 약간 나아진 실적이 나오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아마 그 3분기 실적 발표 그래서 뭐 7월 달, 8월 달 이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이때쯤. 그러면 이때쯤 실적 발표할 때 관세에 의해서 판매량, 매출이 줄어든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는 그 영향이 덜 반영되지만 7월 달, 8월 달에는 반영이 될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6월 달부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6월 달에서 9월 달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관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게 너무 도드라지게 나오게 되면은 이 실제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뭐 엔비디아도 더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예.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도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연준에서 뭐 지금은 뭐 빠르면 6월 달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 달 아닌 것 같고 9월 달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냐면 연준은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경제 지표를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경제 지표를 보고서 평가하는 네,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식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금리 인하 딱 발표되면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가 뭐 지금 뭐 JP 모건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의 확률은 6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자유무역 질서가 아니라 보호무역 질서죠. 글로 전환돼 있죠. 네,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충격 국면에 이미 진입되었고요. 네, 뭐 연준의 이중 책무가 무엇이냐? 고용을 올리고 물가를 낮추는 게 이게 이중 책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 고용은 여전히 현재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결과론적 경제 지표 갖고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연준은 주식 투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다가 끝난 거예요. 그때는. 계속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이야기만 들을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지표 뭐 실업률하고 고용 이거 나온 건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 하고는 그렇게까지 물론 그거 있죠. 뭐 이 지금 고용 시장이 예상치가 14만 명이었는데 22만 8천 명으로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전달 대비. 물론 전년 동기 대비인데 이제 전달 대비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21에서 4.15 실업률이 약간 증가했고 근데 이 실업률은 아직은 4.2%거든요. 아마 그 4.5% 정도 가야지 뭔가 충격적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5% 정도 가면 진짜 완전 끝난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완전 악화 일로로 빠져드는 거고 4.5까지 올라가면 진짜 이건 뭔가 삘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4.2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실 적에 항상 잘 생각하세요. 주식은 미래 가치예요. 경제 지표는 결과론적인 거라고요. 근데 경제 지표도 또 뭐가 있냐면은 저기 있어요. 경제 지표도 둘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실물 경제가 있고요. 실물 경제가 있고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거시 경제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미시 경제 관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관련된 경제 지표가 있거든요. 뭐 심리 지수? 근데 그런 것들은 실물 지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약간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영역이 있어요. 심리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사람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주식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빨리 뭔가 경제를 체크할 수 있는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는 안 좋은 거 아시겠죠? 연준은 인내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연준은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지금 연준 이야기 듣고 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연준은 결과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뭐 이제 연준의 위원들 중에서 뭐 발언이 있죠. 아, 지금 상태가 어때다 어때다. 근데 어차피 그분들도 결과론적 갖고서 경제 지표 갖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 전략. 지금의 투자 전략은 생존, 방어, 그나마 정책 수혜. 이게 정책 수혜는 이제 주식 이게 금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동성 물량이거든요. 돈이지 유동성인 게 현금이잖아요. 돈.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정부는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돈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의 이익이잖아. 정부가 뭐 시장이 돈을 풀어가지고 또 돈을 가져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은 달라요. 기업은 내가 투자를 했잖아. 반드시 이익을 얻어야 돼요. 아시죠? 기업은 내가 투자했지. 그럼 내가 반드시 이익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게 승수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업은 그냥 뭐 유동성 공급 정도, 뭐 공급망 원활하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풀게 되면 이것은 승수 효과가 커져요. 기업에서 돈을 푸는 거고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거다. 기업은 내가 가져가려고 투자하려고 내가 뭔가 가져가려고 투자를 하는 거고 정부는 내가 뭔가 가져가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거는 세금 받은 걸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수 효과가 다르다고요. 그 파장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뭐 낙수 효과 뭐 기업들이 뭐 대기업에서 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게 낙수 효과 그건 크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정부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하인데 핵심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책 수혜주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정책 수혜주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 한국이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잖아.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돈이 풀려요. 정부에서 돈이 대선 지원정금이 나오잖아. 그리고 정부 정당에서도 돈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아마 2천억 정도가 풀릴 거예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뭐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다 이제 어림잡아 보는 거죠. 네, 2천억 정도가 풀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적에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버티고 테마스로 움직일 거예요. 그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돈은 아시죠? 그래서 승수 효과가 그래서 지금은 생존 왜 생존해야 돼요? 생존은 당연히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그럼 생존하셔야죠. 여기는 생존율이 그나마 상승할 때 40%는 생존해요. 상승장에서도 40%만 생존해요. 나머지 60%는 생존 못해요. 그 하락장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생존하셔야죠. 생존. 생존하라는 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생존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존은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왜? 90%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90%가 내가 누군가는 돈을 잃잖아. 오히려 생존은 하락장일 때 이 10%가 돈을 많이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상승장일 때 40%가 생존하잖아요. 60%가 돈을 잃고. 그러면 이 60%의 돈을 잃는 것을 누가 가져가요? 40%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잖아. 그 90%가 돈을 잃어요. 그 10%가 이 90%의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락장일 때 생존하신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버세요. 생존이 그냥 나 목숨만 연명할래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우승 관점이 아니에요. 방어, 생존 이런 게 우승 관점이 아니라고요. 이게 돈을 버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성장주 중심 전략, 고물가, 고금리, 수익성 악화, 그러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그 포트폴리오의 관점을 접근하실 적에 생존. 근데 이것은 뭐 현금성 자산인데 뭐 현금성 자산 늘릴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방어적 관점. 그래서 뭐 고배당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쪽을 한번 특히 고배당 관련된 종목 매우 중요하긴 하겠죠. 전환. 요거는 이제 정책적 관점인데 미국의 미국 쪽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봤어.
받을 수 있긴 하겠죠. 뭐 그다음에 국방 에너지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뭐 해지 전략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뭐 단기채 현금 관점으로 유동성 쪽으로 뭐 20에서 25% 이건 그냥 아웃라인이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자산군으로 보게 되면은 네, 유동성 물량은 네, 현금화 되는 거나 20에서 25%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냥 아웃라인입니다. 이렇게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고배당 방어주 네, 25에서 30%의 그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수혜에 관련된 종목 20에서 25% 왜냐면 이 정책은 그나마 하락장에서도 돈이 풀리는 영역이잖아 수혜를 받는 영역이잖아 그러면 성장성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원자재 금 10에서 15% 요거는 여러분들 ETF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 문서에라든지 제가 올려드린 거. 요 ETF는 ETF에다가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ETF는 그냥 포트폴리오 관점이에요. 예, 그냥 헤지 관점이지 ETF는 투자 잘못하시다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현물을 기반한 상품이지 금융 상품이지 현물이 아니에요. 현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피해야 될 종목은 고퍼 관련된 종목, 중국, 베트남, OEM 중심 소비재, 뭐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받으니까 미국 내 생산 기지, 공장이 없는 외국계 기업, 노비력이 약한 수출 의존 기업.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더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배당, 리쇼링, 방산, 헬스케어. 근데 요새 그 헬스케어 쪽도 빠져요. 근데 약간 장이 안 좋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나마 좀 방어적 성격이 있는 산업 섹터가 헬스케어긴 해요. 그래도 생존해야 되잖아. 우리가 뭐 몸은 건강해야지. 뭐 장은 안 좋고 뭐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몸은 건강해야지. 그나마 뭔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도 여력이라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 전면전 미국과 EU 상호 관세 미국과 중국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환율도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다. 뭐 향후 6개월의 글로벌 경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슈 어느 지금 뭐 뭐랄까 무거운 그림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먹구름 역할을 하고.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고조되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오지 않나요? 정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다면 뭐 지금 싸우다가 언젠가는 이제 무역 협상 타결 요럴 때가 나오긴 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타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지금은 아직까지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니까 아직은 아닌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럼 무역 협상 타결되고 그러면 다시 또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연준의 정책 전환 시점 6월부터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의 추가 보복 조치, 막 에스컬레이트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다음 유럽의 보복 관세 동참 가능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경제학 관점이 아니에요. 투자 관점이에요. 지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확대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 전략은 이제 방어형 관점으로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치 변수는 무역 갈등 지속. 네, 지금은 무조건 성장이 아닌 리스크, 생존력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죠. 리스크 항상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은 더 심합니다. 아무래도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닌 거 아시죠? 금은 안전자산에 포함되지만 이거 위험자산이에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것은. 그럼 위험자산에서 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얻으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능력이 얼마만큼 출중하느냐, 나한테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하락장일 때는 생존할 수 있는 퍼센트가 10%예요. 나머지 90%는 네, 생존을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락장일 때는 90%의 돈을 10%가 가져와요. 오히려 더 생존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법니다. 생존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번다고요. 그럼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리스크 관리 능력이에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버시는 거고 지금 시장이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가치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괜히 이런 단어 썼겠습니까? 위기 속 기회 컨트롤하는 전략. 생존력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은 능력이 되신 분들은 그 능력이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레벨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살아남았다면. 근데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됐다면 끝난 거죠. 뭐 그건 본인의 어떤 능력에 거기서 뭐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정책 적응력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끊임없이 지금 경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관세 이슈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좀 살펴볼까요?